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료 분석에서는요,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백제의 전설적인 명장, 개백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개백장군을 떠올릴 때 압도적인 적군 앞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직감하면서도 비장하게 전장으로 나간 영웅을 상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당시의 실제 역사적 기록들을 하나씩 뜯어보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맞추게 되실 겁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그 비장한 역사가 100% 온전한 사실일까요? 자, 지금부터 사료에 남겨진 구조적인 단서들을 따라가며 이 역사적 미스테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개백장군은 정말 백제의 멸망을 확신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다고 배워왔습니다. 저 멀리서 엄청난 규모의 나당 연합군이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재밌고 중요한 순간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의심을 품어보는 겁니다. 당시의 기록과 정황들을 논리적으로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이 너무나 당연했던 사실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개백 장군이 나당 연합군과의 최후의 결전인 황산벌 전투로 향하기 직전에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살아서 적의 노비가 되어 추욕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면서요.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비관론,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건 개백이 국가의 패망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쓰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비장한 드라마 뒤에 숨겨진 당시 백제 수뇌부의 실제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선을 최전선인 황산벌에서 잠시 거두어서 백제의 심장부였던 사비성 내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장의 야전 사령관이 도대체 어떤 상황 판단을 내렸는지 진짜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국가 전체를 이끌던 왕실 수뇌부의 상황 판단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테니까요. 만약 개백장군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100% 확신했다면 상식적으로 왕족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야 논리적이겠죠? 자, 당시 사비성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적군인 나당연합군이 수도 사비성 코앞까지 몰려왔는데 성 안에서는 진짜 믿기 힘든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첫째로 최고 통치자인 의자왕은 둘째 아들인 태회에게 수도 방어 책임을 휙 맡겨버리고 웅진성으로 피신해버립니다. 둘째, 수도 방어를 맡은 숙부태는 왕이 자리를 비운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슬쩍 왕관을 쓰고 왕위에 올라버려요. 셋째, 이걸 지켜보던 원래 태자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문사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인데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배신하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사료 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이자 스모킹건이 등장합니다. 조카였던 왕자 문사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남긴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이 있거든요. 왕과 태자가 성을 나갔는데 숙부가 멋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만일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가면 우리들은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진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라가 당장 망할 위기라면서요? 그런데 문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적군인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시키는 걸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문사는 완전히 다른 걸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걱정은 당연히 나당 연합군이 성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백제가 멸망하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사의 실제 걱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건 놀랍게도 당나라 군대가 포위를 풀고 돌아간 후의 상황이었습니다. 숙부 곁에 남아서 반역에 가담한 꼴이 됐으니 나중에 당나라 군대가 철수하고 나면 원래 왕인 의자왕한테 반역죄로 처벌받을 게 뻔하잖아요. 바로 그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비성이 포위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조차 백제의 왕족들은 이 전쟁에서 져서 백제가 망할 리는 없다고 아주 굳게 확고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문서의 이 철저하게 계산적인 발언이 결국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겠네? 하고 겁을 먹은 왕족들이 밤에 성벽에 밧줄을 걸고 탈출하기 시작해요. 측근들이 줄줄이 따라가고 백성들까지 동요하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백제 심장부 수도 사비성은 제대로 된 방어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정말 황당할 정도로 허무하게 함락되어 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왕족과 지배층들이 훗날 반역죄로 처벌받는 걸 피하겠다고 차라리 적진으로 달려가서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만약 사비성에 진짜로 함락돼서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 결코 그 적군의 포로가 되는 쪽을 자기 발로 걸어가서 선택할 리가 없겠죠. 자, 이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의자왕이 옹진성으로 피신했던 것도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친 꽁무니 빼기가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사비성이 혹시 함락되더라도 옹진성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후의 상황을 수습해보겠다는 명확한 정치적, 군사적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적어도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직접 마주했던 백제 최고 수뇌부, 의자왕과 왕족들은 이번 침공으로 백제가 완전히 멸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벌어질 정치적 후폭풍, 그 권력 다툼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무나 이상한,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거대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최고 통치자인 왕도 포기 안 했고요. 궁궐 내부의 왕족들도 모두 백제의 생존을 굳게 믿고 전쟁 이후를 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왜 최전선으로 나가는 계백 장군 혼자서만 나라의 멸망을 확신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비관에 빠졌냐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계백은 당장 5천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아가 목숨 걸고 전투를 치러야 할 최고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야전사령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후방의 수뇌부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전황을 가장 정확하고 민첩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보통은 최전선 사령관의 실시간 정보와 보고를 받아서 수뇌부가 상황을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핵심 정보력을 다 쥐고 있는 사령관이 심지어 왕실 수뇌부조차 낙관하고 있던 전황을 완전히 오판해서 혼자 쓸데없이 절대적 비관에 빠졌다? 과연 계획이 기본적인 전황조차 읽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자료의 논리적 흐름상 그렇게 보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역사적 장면 앞에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에는 처자식을 베면서까지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진 계백의 전설적인 모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전쟁 이후의 권력 구조로 놓고 치밀하고 냉혹하게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던 백제 수뇌부의 현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사 기록인 구당서와 신당서에까지 아주 명확하게 교차 검증되는 이 사비성 내부의 어처구니 없는 몰락 과정을 짚어보면 말이죠. 계백의 그 극단적인 절망과 비관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농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사료 분석의 마지막, 아주 새롭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계백 장군이 가족을 죽일 만큼 절대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있던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가 단순히 비장함에 취한 패배주의자가 아니라 끝까지 백제의 생존을 믿고 전술적 승리를 위해 출정했던 냉철하고 훌륭한 지휘관이었다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계백의 마지막 전투를 처음부터 예정된 비극적 패배로 각색해서 역사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승자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도 이 사료가 던지는 묵직한 의문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